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보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도움 되신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과 함께 2021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2021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투자 자세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종목 상담까지 한번 해드려 볼 시간을 이번 주 일요일에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거 올려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일요일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또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시장은 1.5%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미쳤어요. 정말로 강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내년 좋다 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내년 좋다고 하는 전망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약간 군중심리처럼 진짜 좋은 건가 하게 된단 말이죠. 뭐 물론 저처럼 똥꼬집이라고 하죠. 안 갈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가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갈지 안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대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무조건 지금 매매를 해야 되고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 이게 진짜 강한 흐름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야 이게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이게 이런 흐름이 1%씩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강세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려 놓고 만드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 강세장이 나왔다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현금화를 해두신 분들은요, 해둔 자금은 그대로 두고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옳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금화를 안 해놓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 의견과 저의 생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문현진 멘토처럼 현금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강세장, 강한 흐름을 통해서 현금화를 좀 해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뭐 여러분들 선택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현금을 조금 유지한 상태로, 확보한 상태로 매매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줄 때 여러분들 종목들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비중을 최소 현금을 50%까지는 확보해 놓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안전 제일 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네요. 우리산업, 하나기술, 녹십자홀딩스, 이우선주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회원방이죠. 유료 회원방에서 홀딩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꽤 오랫동안 들고 갔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들고 간 게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가져가서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는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저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그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종목이 이렇게 6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 걸리겠다 싶었던 종목이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점 투자의 어려움이자 어떻게 보면 재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자세만 있으면은 수익 내고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6개월 기다렸는데 6개월이나 기다렸다고 싶지만 30%면은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 투자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상한가에는 세 종목,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이 34종목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올라오는데, 평화산업, 제가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 해드릴 때 계속 말씀드렸던 평화산업, 자동차 부품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막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야기 때문에 뭐 바이오 관련주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박셀바이오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석경 AT, 석경 AT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강한 장세 속에서도 빠지는 종목 어김없이 있습니다. 지금 조일 알미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조일 알미늄 뭐 때문에 빠지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항상 나옵니다. 조일 알미늄 이렇게 보면은 일단 국내 추가 상장이 있네요. 전환사채 상장이 있고 그 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빠진다라는 말은 유상증자의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역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적자가 지금 4년 지속이 돼버리면은 조일 알루미늄 요 종목 관리 종목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 연말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팩트로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손절보다는 반등시 매도가 맞긴 한데 이런 종목을 앞으로는 사지 마세요. 그렇게 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건 항상 명심하시면 좋고요. 넥스턴 어제 19% 올라온 다음에 지금 바로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질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바이오젠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상승할 때보다 뒤에 거래량이 많이 치고 있죠. 이런 종목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참 안 됐지만 안 좋은 또 상황에 처했네요. 그리고 GTB&T 역시나 급등 이후에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머니투데이를 하고 있는데 GTB&T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요 4년 적자 위험에 또 처해진 데다가 회사가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매력이 없어요. 이 대주주 지분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런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도 사실 기회와 살만한 종목은 널렸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라는 의견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우리산업부터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꽤 오랫동안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언저리 때부터 이렇게 매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지금 샀던 것도 뭐 물론 최근에 매수했을 때도 이득은 생겼겠죠. 근데 이제 우리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라고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뭐 적자가 조금 났긴 했으나 그래도 흑자를 그래도 준수히 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지금은 진출이 되어 있고 지분도 짱짱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업이, 오늘은 뉴스가 하나가 있네요. 뭐냐? 우리 산업 지금 보면은 지금은 테슬라에 납품하겠다, PTC 히터를 납품한다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 뭐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테슬라에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테슬라에 부품 납품한다 라고 하면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품 납품한다고 해서 살림살이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산업 지금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추가 상승, 아마 신년에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만원대, 약하게는 한 28,000원대부터 강하게는 35,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 사이에서 매도하는 것이 좀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들고 있던 기업들이었지만은 매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역시나 이 관련주로는 평화전공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죠. 평화전공 같은 거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테마주 그런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이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항상 관심 가지세요. 지금 자동차들 부품주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빅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와 자동차의 사이클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회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수요가 있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 완성주, 이런 주들은요 저는 약간은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적도 좋고 하고 이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를 활성화 많이 시킬 텐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내년에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기술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기업도 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요, 뭐 사실 그렇진 않은데 이 종목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차전지 관련주에다가 2차전지 공정 장비, 그러니까 이 장비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비가 많을수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어떤 건설 장비가 많은 거, 우리 스타크래프트로 친다면은 뭐 배럭이라고 하는, 병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유닛을 더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장도 그래요. 반도체를 많이
뽑으려고 한다면은 반도체 공장이 필요해요. 그럼 공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은 설비, 결국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자동차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장비 부품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앞으로 많이 수요가 필요할 텐데 2차 전지가 수요가 필요하다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약으로 친다면 신약 개발과 같은 거예요. 신약, 새로운 거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는 그걸 만들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 관련주들이 실제 수혜주가 될 것이다. 4차 산업에서는 장비를 까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관련주로서 하나 기술이 지금은 급등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 기술에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그냥 2차전지 장비주, 2차전지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 공정 장비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라는 걸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벌써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역발상 투자를 많이 애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그렇겠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급등한 종목을 따라갈 필요가 없이 이런 종목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들이 보이잖아요. 그러죠? 장비주가 올라왔구나. 그럼 장비가 역시 필요하겠구나. 자율주행 테마가 올라온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오겠구나. 자율주행에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 산업 올라오구나. 테슬라가 관련해서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올 수 있구나. 역시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파생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항상 이제 급등한 걸 안 쫓아다니게 되고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확신과 지식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꼭 급등한 종목만이 답은 아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하나 올라오잖아요. 또 하나 마이크론. 그죠? 반도체 후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우리 산업 홀딩스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지금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갤럭시, 카메라 모듈 사업, 그러니까 부품주.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장비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부품 장비에 지금 많이 수혜가 쏠리고 있다는 것을 2020년 말부터 이렇게 약간 시동을 걸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은 부품과 장비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자동차 관련주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든 산업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주와 장비주에는 혜택이 있을 것이나 완성차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도 반도체 장비주에는 좀 괜찮을 수 있으나 반도체 완성품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약간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생각하신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와 부품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20년 다사다난했죠. 그리고 내년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아마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세가 될 거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테마주가 만들어질 겁니다. 실적 플러스에서 정치 테마로 엮이면은 좋은 기업이 더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안 좋은 기업이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좋았던 기업도 폭락하는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장세가 바로 내년이니까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좀 더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안전제일주의입니다. 수익 노리는 것도 좋지만 안 다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물놀이도 즐기면 좋지만 안 다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은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저는 역발상 투자로 계속 찾아뵐 것이니까 함께 상한가 분석 꾸준히 하자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